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제가 예전에 이 건물이죠. 제가 세 번째 원룸을 매수했을 당시에 있었던 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부동산을 매수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생기신다면 여러분들께 아주 작게나마 아니면 뭐 크게나마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이 부동산을, 이 원룸이죠. 원룸을 계속적으로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계속적으로 제가 매장을 할 수 있는 이제 1층 상가로 되어 있는 매장을 알아보려고 계속적으로 많이 몇 개월 동안 주말마다 대구 전역을 막 돌아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미 다른 원룸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경험도 있었고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보는 눈이 있다. 뭐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면서 이렇게 뭐 안 좋은 매물은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하고 괜찮겠다 싶은 매물만 쭉 돌아다녔는데 이 매물이 급하게 제 눈에 띄었던 거죠. 주말에 제가 경주 예전에 근무할 때 이렇게 막 검색하다가 이게 우연찮게 어떤 한 부동산의 그 블로그에 급매라고 해서 바로 제가 검색을 이렇게 우연찮게 하게 되면서 바로 그날 일요일이었는데 바로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대구에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급매로 내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집주인이 뭔가 뭐 사정이 있어서 그때 부동산 얘기로는 뭐 사업적으로 이걸 팔고 뭘 해야 될 사정이기 때문에 좀 급매로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정이 어떻든 간에 제가 생각했던 수익률, 제가 생각했던 투자금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어느 정도의 위치 다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또 대구권 내에서 수성구, 또 수성구 내에서도 황금내거리 근처인데 여기가 뭐 범호동 만촌동도 상당히 가깝고 상당히 여기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의 수준이라든지 상당히 뭐 직업적으로는 연봉이 상당히 높은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상당히 위치적으로 괜찮겠다 싶어서 투자를 하려고 계약금을 보내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10% 보내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 원룸이 예를 들자면 10억이면 뭐 계약금을 쓸 때 우리가 뭐 1억을 내고 10% 보통 하고 뭐 잔금을 한다든지 중도금이 있다든지 할 건데 일단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게 되죠. 우리가 가계약금을 보내는데 제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500에서 1000 정도를 제가 가계약금을 제가 입금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부동산과 다 서로 얘기가 됐겠죠. 얼마에 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억이라면 1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만나가지고 계약서 쓸 때 보통 우리가 계약금을 한데 사전에 이제 가계약금을 500에서 1000 정도를 보통 보내죠. 근데 이제 500만 원 제가 보냈고 관련해서 며칠 뒤에 뭐 1억에 대해서 계약금을 내고 몇 월 며칠 날 잔금을 하고 관련해서 그걸 쫙 문자로 제가 통화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항상 문자로 남겨두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과 전화 통화했는데 나 기억이 없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카톡이라든지 메시지를 통해서 언제 계약을 언제 하고 이 건물의 매수권은 얼마고 현재 대출은 얼마고 현재 보증금이 얼마고 제가 자료를 다 받고 아 대충 내가 얼마를 내 실투자금이 얼마겠구나 그리고 현재 대출이 얼마서 내가 그대로 승계를 받고 계속적으로 월세 투자를 해서 얼마 정도 내가 순수익이 남아서 월세 이 건물에 대한 월세 수익률이 연수익률이 이 정도 나오겠구나 계산을 하고 제가 매수를 했겠죠. 근데 이제 관련해서 제가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인가 부동산에서 저에게 급하게 전화가 왔죠. 근데 이제 안 좋은 예감이 들었던 겁니다. 왜 전화가 왔을까? 전화 올 이유가 없었던 거죠. 가계약금도 정상적으로 보냈고 그 다음 주에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왜 왔을까 하면서 받았는데 아 정말 이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여러분들. 갑자기 이 부동산에서 우는 소리를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매도자분이죠. 이 현재 이 건물의 매도자분이 아, 건물을 본인이 너무 금매에 너무 싸게 판 것 같아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결론이 이거였죠. 그래서 결론 내가 지금 몇 개월 동안 딱 봐놨는데 지역에서 가장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내 실투자금으로 가장 위치 좋은 곳을 내가 발견했는데 갑자기 본인이 금매로 너무 싸게 내놨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계약금 보내셨으니까 저쪽에서는 그냥 2배 물고 계약 취소합시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막 복잡하게 그 막 수초의 그 순간 사이에 오만 복잡 미묘한 그런 막 생각들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수초의 엄청난 생각과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 상당히 엄청나게 그때 인생 중에 제 인생 역사상 가장 많은 순간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불현듯 머릿속을 탁 하나 스쳐가는 번개처럼
그런 제가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사례가 모든 부동산 거래에 이게 다 통용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제가 책에서 봤고 또 유튜브 통해서 여러 가지 막 많은 공부를 해보니까 이런 사례도 있더라. 바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대법원 판례가 무엇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금, 가계약금을 제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이제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부동산 판례 예전에 그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계약금을 보낸 것 역시 한 그 거래의 일종이고 이것은 내가 전체 거래 매수대금의 10%인 계약금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것은 계약금을 낸 것과 동일하게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 대법원 판례를 막 찾게 되죠. 막 관련해서 막 찾게 돼서 제가 판례를 제가 찾게 되면 제가 여기다 띄울 건데요. 뭐 있겠죠. 몇 년도에 어떤 대법원 판례가 뭐 때문에 나왔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막 그때 당시에 제가 찾아가지고 자, 그때 부동산 소장님께 보내게 됩니다. 자, 제가 부동산 투자를 그때 제가 뭐 이렇게 좀 우쭐우쭐 하면서 얘기했죠. 제가 부동산 투자를 계속 뭐 안 한 사람도 아니고 7, 8년 동안 그때 당시 계속 했던 사람이고 원룸 운영도 뭐 계속 해본 상황인데 만약에 저는 매수자죠. 매도자가 계약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포기한다 가정했을 때 예전에 나왔던 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내가 보냈던 500만 원에 대한 배액 그런 손해배상이 아니고 실제로 계약을 하기로 했던 제가 그때 문자로 다 세세하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10억이면 10%인 1억에 대해서 계약금을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계약서 쓰면서 낼 예정이고 뭐 그렇게 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원래 지불하려고 했던 계약금은 10%인 1억이다. 1억에 대해서 2배 배액 상환을 하는 것이 이 대법원 판례에 맞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쫙 써가지고 문자로 제가 보내게 됩니다. 자, 다시 전화했죠. 소장님, 제가 방금 보내드린 문자, 그 다음에 대법원 판례 보시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 내용 가지고 다시 우리 얘기해보자. 그래서 다시 1분 뒤에 전화가 왔죠. 와,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장님, 이 판례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이런 내용은 저도 몰랐는데요.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 내용 가지고 그쪽 매도자, 현 집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1억에 대해서 저는 원래 계약금 지불하려고 했었고 내가 비록 500만 원을 보냈지만 이번 주에 만나서 1억이라는 10% 계약금을 지불하려고 했다. 이 판례에 의해서 실제로 내가 1억에 대한 계약금의 1억에 대한 2억을 그쪽에서 배액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나에게 그렇게 하시고 계약을 취소해라. 자, 그렇게 했더니만 바로 5분 뒤에 전화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상과 동일하죠. 어쩔 수 없이 이 대법원 판례를 보고 인정을 한 거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안 되겠다. 그쪽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파악을 해서 그냥 이 일은 없었던 걸로 그 전에 이제 본인이 계약 파기하려고 했었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시고 혹시나 이제 계약서 쓰러 만났을 때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본인이 실수했다, 잘못했다, 없던 일을 하자. 그냥 원래 금액대로 팔겠다.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원룸을 그분이 뭐 본인이 싸게 팔았던 어찌됐든 간에 계약을 취소하려고 했던 것을 이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서 자, 다시 뒤집어서 다시 저의 물건으로 가지고 왔다.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무조건 모든 계약 파기에 이것이 이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의지가 있고 제가 뭐 법대로 안 한 것도 아니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대법원 판례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불법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뭐 그 사람을 막 협박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런 판례가 있다. 자, 이런 판례대로 나는 나갈 것이다. 그쪽에서도 만약에 뭔가 뭐 문제가 있다면 그쪽에도 법적으로 해라. 저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죠. 설마 저쪽에서 이렇게 뭐 법적으로 막 나가서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도 나도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 내가 공부도 한 사람이다. 투자자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투자 또 계약건에 대해서 취소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이런 사전의 판례를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강하게 어필했더니만 그쪽에서는 뭐 없었던 일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뭐 별 문제 없이 뭐 계약도 끝내고 잔금도 치르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이 대법원 판례를 뭐 악용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원하는 매물이 있고 정상적으로 그분하고 다 협의가 되어 있고 문자상이라든지 이미 부동산 관련해서도 다 기록이 남아있고 언제 만나서 계약금도 얼마를 낼 것이다. 사전에 내가 가계약금 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문자 내용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나는 가계약금 10%인 얼마에 대해서 사전 이런 가계약금을 보내는 것이고 이것은 계약의 일종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드리는 게 가장 좋겠죠. 이 내용도 계약서 쓰시는 것도 좋을 거고 아마 특약사에 넣는 것도 아마 또 다른 내가 그쪽 상대방의 취소를 방지하는 또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매물이 또 원하는 이런 뭐 부동산 나왔다 하면 강력하게 내가 모든 아는 총지식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감함과 결단력이 또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원룸을 매수하게 됐던 그런 한번 또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잘 운영을 또 매수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좀 도움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 도움 되셨습니까? 네. 영상 혹시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앞으로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